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만 기자가 떠났습니다. 전지훈련 취재차 자리를 비워서 이번엔 혼자 제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요. 사실 라방을 몇 번 해서 익숙해할 줄 알았는데 역시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 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요청해 주신 팀인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원FC 그리고 강원FC와 함께 시도민 구단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생존왕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역대급 겨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스쿼드 분석 6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앤아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온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국대 출신 풀백이죠. 오재석이 올겨울 인천 최고의 빅사이닝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 임대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센터백 오반석이 완전 영입됐습니다. 여기에 또 포항의 원클럽맨이었던 수비수 김광석이 왔고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쿼터 호주 출신 수비수 델브리지 해리슨이 더해졌습니다. 공격진에는 2019년이었죠. 경남에서 리그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던 윙어 네게바가 들어왔고요. 부산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보인 스트라이커 김현이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남동FC에서 영입된 한국의 제이미 바디로 불리는 유동규 선수, 그리고 성남에서 온 윤용호, 박창환, 이강현 등이 스쿼드에 더해졌습니다. 나간 선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2명 나갔는데요. 구스타보, 마하지 빠졌습니다. 구스타보는 한 경기만 뛰고 계약을 해지했고요. 마하지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수비 쪽에 이재성, 양준하, 김정호가 해외 또는 계약 만료로 나갔고요. 김호남은 수원FC로 떠났고 김성준은 포항, 그리고 이우혁은 경남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제 선수단 정리에 상당한 만족감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영입보다 힘든 게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하기는 했지만 인천이 전체적인 팀 응징력이 썩 좋았다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팀 케미에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들을 거의 다 내보냈고요. 조성환 감독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수들도 내보내면서 스쿼드 자체의 응집력을 높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중용 실장에 대한 평가가 구단 내부에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단 한두 선수 정도로 제외하고 구단이 생각했던 선수를 모두 내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겨울 인천의 컨셉트라고 한다면 역시 수비 그리고 경험을 더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테랑 수비수들이 대거 가세했습니다. 김광석 38세, 오반석 33세, 오재석 31세, 석트리오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있지만 여전한 기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재석이 좀 단연 눈에 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재석 선수 올 시즌 인천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즌이 끝나고 난 뒤, 그러니까 5일 만에 조성환 감독이 직접 컨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재석도 사실 조성환 감독이랑 별다른 접점이 없거든요. 같이 선수 생활을, 지도자 선후배 있다든지, 아니면 지도자로 제자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재석 선수도 굉장히 의외였다고 해요. 오재석 선수가 기량도 기량인데, 경기장 안팎에서 보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 달변이기도 하고 또 리더십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 또 인천이 또 지난 시즌에 좌우 사이드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이 올 시즌 새롭게 만들 조성환식 축구의 페르소나로 직접 오재석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도 좋은 감독이 아니다. 우리 팀도 아주 좋은 팀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다. 나와 함께 하자. 오재석 선수가 이 말에 그냥 뿅 가서 인천을 택했다고 하는데, 일단 연봉도 연봉이지만 계약 기간을 굉장히 높게 4년을 보장하면서 마음을 잡았죠. 사실인 게 이게 보도도 일찍 나왔고 소문도 일찍 났었는데 영입이 일찍 확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오피셜까지 걸렸던 거는 막판 나고야에서 계약 기간까지 4년을 맞춰준다고 하고 연봉은 인천이 제시한 거 이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재석 선수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재석 선수 인천 유니폼을 입고 9년 만에 K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반석 선수는 지난 시즌 워낙 잘했고 조성환 감독이랑 제주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김광석 선수의 경우는 사실 좀 의외라고 보시는 팬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포항 원클럽맨으로 이제 포항에서 은퇴할 줄 알았는데 인천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김광석이 좀 포항 쪽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사실 포항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인천 이야기니까 차치하고 인천 내부에서도 사실 김광석 선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성환 감독이 그대로 밀어붙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시아 쿼터는 센터백을 데려온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했었고 몇몇 선수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최종 후보가 다 멜버른 출신이었어요. 몇몇 팬들은 이제 경남에서 뛰던 아시아 쿼터 얀셀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선수는 아니었고요. 다른 선수가 이적료가 발생하면서 델브리지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센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가 확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좀 있고요. 베테랑답게 팀 분위기를 잘 만든다고 해요. 이제 김도혁 선수가 제가 거제 가서 직접 만났는데 형들이 너무 잘 이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 항상 흔들렸던 인천의 분위기를 바꿔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의 핵심은 단연 무고사에 재계약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큰 제한은 없었지만 무고사가 잔류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천의 공격력이 예년 수준이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조성환 감독이 이제 올 시즌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면서부터 무고사를 교체하는 거에 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고사가 지난 시즌 전반기 폼이 안 좋았거든요. 후반기에 물론 좋기는 했지만 폭발력은 확실히 그 전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좀 아길라르를 완전 영입하면서 사실상 무고사, 아길라르 이 앞서는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방 압박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수비를 안 한다? 그러면 또 공격 쪽에서 확실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무고사가 연봉이 오른 만큼 그랬으면 최소 15골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가? 라는 고민들 좀 했다고 해요. 일단 구단 내부에서는 무고사 선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고 왜냐하면 팬들이 워낙 무고사 선수를 사랑하니까 보냈다가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욕을 먹는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무고사의 능력에 대한 또 절대적인 믿음도 있었고요. 조성환 감독도 올해 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사만한 카드가 없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잔류를 시켰고요. 재계약까지 이어졌습니다. 무고사는 일찌감치 팀 훈련에 합류하면서 일찌감치 몸 만들기 중이고요. 지금 사실 인천의 올겨울 승부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울산의 김태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백홈룰 같은 건데 이제 MLS 보면은 특급 선수의 경우는 이제 셀러리 캡 한도를 넘어서도 돈을 써도 되는 거 이런 얘기인데 인천이 김태환 썰이 나오면서 뭐 커뮤니티에서는 뭐 유전이 터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인천의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시를 설득시키면서까지 김태환의 영입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데리고 오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그건 우리가 추가 예산을 줄 수도 있어 라는 분위기였는데 인천이 파격 제안을 하면서 김태환 영입에 근접했었고 실제로 김태환 선수도 인천행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판 홍명보 감독이 설득에 나서면서 결국 잔류하게 됐고요. 만약 김태환 선수가 영입이 됐다면 아마 인천의 스쿼드는 훨씬 더 무게감이 생길 뻔했죠. 인천의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팬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태환 영입에 쓸 돈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않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이게 예외적으로 한 거라서 김태환 영입 실패하면서 그 예산도 없어지게 된 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쿼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별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골키퍼. 골키퍼는 사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태희, 정산, 김동원, 김유성. 지난 시즌 조성환 감독 부임 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태희가 넘버원이 유력합니다. 잔류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태희 선수. 지난 시즌 12경기에서 11실점, 6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요. 기록이나 뭐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모두 좋았고요. 원클럽맨인 만큼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 뒤로 이제 김동원, 정산이 넘버2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골키퍼는 양과 질에서 전혀 문제가 좀 없어 보입니다. 수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 수비부터 좀 나눠서 볼게요. 오반석, 김광석, 델브리치, 그리고 김현수, 김대중, 최현창 총 6명으로 갑니다. 3백이 플랜 A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성 감독이 거제에서 봤을 때는 겨우내에는 4백을 준비하겠다. 근데 뭐 때에 따라서 3백을 쓰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선수들의 구성을 보거나 혹은 뭐 숫자를 봤을 때는 3백이 좀 유력하다고 볼 것 같아요. 오반석, 김광석, 델브리치가 주전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델브리치는 자가격리를 마무리했고요. 일요일 24일 남해 전지훈련에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량이나 경험, 이름값을 보면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된 건 분명해요. 지난 시즌에 오반석, 양준하, 김현수 선수가 3백을 구성했었는데 양준하 선수 물론 좋은 모습 보이긴 했지만 항상 좀 실수가 있는 선수고 김현수 선수도 지난 시즌 뭐 막판 집중력 좋았기 때문에 잘 하긴 했지만 어쨌든 김광석, 델브리치의 가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은 좀 좋아졌는데요.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오반석 선수 잔부상이 좀 있고요. 김광석 선수 지난 시즌 좋기는 했지만 이제 정말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거든요. 델브리치 선수도 뭐 평가는 나쁘지 않지만 K리그에 온 외국인 선수 항상 적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업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4백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3백이라면은 이제 백업이 김현수, 김대중, 뭐 최현창인데 양과질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수 선수 좀 부상을 달고 현재 부상 중이라 훈련을 못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조성환 감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 권한진 영입을 시도했지만
선수가 제주에 남겠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이루지 못했다고 좀 합니다. 측면 수비를 보면 오재석이 들어온 게 호재긴 한데 사실 측면 수비는 인천의 아킬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성환 감독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데 일단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재석이 왼쪽, 김준엽이 오른쪽에 뛴다고 볼 때 백업이 이제 정동현, 김채훈이거든요. 그나마 정동현이 지금 상무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구단 내부 평가를 들어보니 지금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김채훈 선수 22세 쿼터로도 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유망주기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긴 합니다. 일단 포백으로 가면 델브리 찍어 좌우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3백이 플랜 A라고 할 때는 어떻게든 좀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환 선수가 그래서 아쉬운데 만약에 왔으면 전체적으로 강점이 포지션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조성환 감독이 오재석 외에도 제주의 정우재 그리고 지금은 전북으로 간 이유연의 영입을 추진했었는데 다 잘 안 됐습니다. 현재 지금 구단 내부에서는 새로운 선수, 지방 구단에서 선수 영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선수가 오면은 조금 채워질 텐데 그래도 정동윤 선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측면 수비입니다. 미드필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선 보면 문지환, 김도혁, 이문수 체제입니다.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리그 정상급 홀딩 미드필더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도혁 선수 시즌 중반까지 좋지 않았지만 막판에 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문제는 백업입니다. 이문수 선수도 상무 신청을 했거든요. 만약에 군대에 가게 되면 백업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무해집니다. 그러니까 김도혁 선수도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데 어쨌든 뭐 신인급으로도 버틸 수 있겠지만 숫자적으로 한 시즌 버티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일단 구단에서는 이문수는 상무행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남은 시즌 동안 남은 그 겨울 동계 시즌 동안에 좀 보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신인급 선수들 중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선으로 가면 아길라르, 네게바, 최범경, 김준범, 송시우, 지현학, 이준석, 윤용호 이렇게 있는데요. 네개바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측면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인천의 이선은 좀 아길라르에 너무 좀 기대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개바가 들어오면서 그 짐을 나눠줄 크랙이 한 명도 생겼고요. 물론 이제 전성기 기량을 회복한다는 전제겠지만 1대1로 측면을 허물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천 전체적으로 큰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개바 지난 설명에서 제가 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판 경기에 꾸준하게 나서면서 좀 폼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개바 28일에 자격이 끝나는데 에이전트 말 들어보니까 몸이 괜찮다고 합니다. 안에서도 본인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홈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선의 키는 이준석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인천의 22세 카드는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이 이제 기술은 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선수라 만약 올 시즌 한 단계 좀 도약을 한다면 인천의 이사는 그만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지현학 선수 뭐 늘 자기 몫은 해주는 선수고 조성환 감독 올 시즌 송시우 선수에게 좀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몸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선은 지난 시즌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최전방은 앞서 언급드렸었죠. 무고사의 김현, 윤동규, 뭐 때에 따라 김대중, 송시우 선수로 커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무고사 선수와 백업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수 영입을 좀 노렸는데 광주의 김주공 선수 영입을 시도했다가 광주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이 사실 조성환 감독과 인연이 많은데 얼마나 해줄지가 중요하고요. 남동FC에서 온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윤동규 선수는 시즌 내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일단 4부 리그 출신이라는 점도 그렇고 생각보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진 게 좀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훈련에서 뭐 모습이나 연습 경기 다 기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의외의 신데렐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인천 내부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6월이 되면 김보섭, 문창진이 제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과 공격은 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천의 성패는 올 시즌 부상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조성환 감독이 겨우내 스태프에 좀 소폭 개각을 단행했는데 뭐 AT나 피지컬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좀 표시를 하고 있고요.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들도 꽤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고 훈련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단도 또 조성환 감독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재계약 준비하고 있고요. 인천이 항상 매 시즌 감독이 흔들리면서 감독 교체 후 또 살아나는 모습 이렇게 보이면서 초반 흔들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감독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 초반부터 잘해보겠다는 구단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스쿼드 전체적으로 보면 베스트 11을 할 만합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드렸던 선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베스트 11은 어느 팀에 내놔도 크게 꿀리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인천이고 선수도 감독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수비가 잘 세팅이 됐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 공수에 걸쳐 짜임새도 생겼고요. 문제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백업인데요. 베스트 11과 백업 사이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도민 구단 전체적인 문제이고 뭐 인천 수준의 팀, 뭐 인천이 언제는 안 그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천이 잔류 이상의 한 단계 높은 성적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정동윤, 이문수 선수가 다 군대를 가버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백업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넘기느냐 인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초반부터 확실히 분위기를 다잡고 간다는 점에서는 예년처럼 초반에 무너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지금 뭐 훈련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상위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의외의 성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천 올 시즌 좀 주목해 볼만 합니다. 네, 인천 스쿼드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